네, 글로벌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결고리고요. 오늘 금요일 시간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첫 번째 연결고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랜스다임 그룹 실적 회복과 M&A를 통한 포트 다양화. 제가 좀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트랜스다임? 이게 어떤 쪽이죠? 예. 이제 항공기, 항공기. 그다음에 뭐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방산까지 하는 이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트랜스다임 그룹과 관련해서 지금 갖고 오셨는데 뭐 이제 실적 회복이라든지 M&A 쪽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공 쪽에 대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루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그 6월 말 분기인데 이제 3분기다 보니까 네. 지금 뭐 매출액이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 12억 이상 넘어갔죠. 12억 달러 넘어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9% 이상 좀 증가를 했습니다. 뭐 예. 영업이익 같은 경우 4.5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고성장을 다시 한번 하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마진율이 좀 높은 이제 그 교체 부품이잖아요. 애프터마켓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런 부분이 지금 호조를 좀 띄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재개가 되면서 네. 어쨌든 그 국내 항공기가 좀 운항이 되고 네. 좀 어떻게 보면 뭐 계속 제가 뭐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항공기를 많이 살려고 하는 수요가 생겼다 이렇게 뭐 보이나게 말씀드렸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소모품의 교체량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 또 네. 이제 신규 항공기 인도로 인해서 상업의 어떤 항공 부분도 좀 실적으로 좀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은 확실히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산업에서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 지금 확실히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런 부분이 하반기까지도 충분히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애프터마켓의 사업 부분의 비출이 상당히 매출이 올라가는 부분들 뭐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반기에도 좀 가이드런스가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회사에서는 좀 M&A를 통해서 더 이제 좀 시장의 점유율을 올리려고 하는 부분들,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맥잇이라는 이제 영국의 항공 부품 공급 업체이자 방산 기업에 지금 이 맥잇이라는 네. 회사가 지금 매물로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 회사가 좀 상당히 좀 경쟁력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버스라든지 보잉 여객기 부품을 좀 공급하는 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4국에 지금 9천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을 하고 있는 상당히 좀 큰 회사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회사의 지금 그 파크하니펜이라는 지금 회사가 먼저 이제 좀 그 M&A를 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 좀 이 뒤늦게 뛰어들었어요. 트랜스다임이라는 회사가 좀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그만큼 좀 돈을 높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들어왔는데 뭐 70억 파운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조 3천억 정도. 예, 그래서 앞에서 지금 파커 마니핀이 제시한 게 이제 63억 파운드니까 한 7억 파운드를 더 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13% 정도 더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그만큼 있던 항공기 부품이라든지 방산 뭐 이런 쪽에서 좀 충분히 포트폴리오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회사를 좀 M&A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지금 이 회사의 어떤 사업 확장성에는 좀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은 한 614불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월가에서는 뭐 전고점이죠. 6월 24일 기록했던 688불까지 다시 한번 업자되었다라고 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렇다면은 국내에서는 뭐 이제 대한항공이나 이런 항공기 쪽 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항공 부품 방산 쪽으로 보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방산 쪽으로. 대표적인 이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1분기에 지금 서트랙아이 한국 위성 항공 회사잖아요. 서트랙아이를 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평가 손익에도 좀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분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매출이 1조 6천억 넘었고요. 영업이익도 1,300억이 넘어가면서 제가 볼 때는 뭐 컨센서스를 다 상회하는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다 또 뭐 파워 시스템 부분이라든지 정밀 기계 부분에도 좀 호조세를 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좀 상당히 지금 실적 호조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뭐
그룹사별로 보게 되면 어떤 상징되는 뭐 이런 좀 키워드가 있는데 한화 같은 경우는 그냥 방산, 뭐 위성, 우주 이렇게 딱 그 키워드가 좀 박혀 있다 보니까 예. 계속해서 지금 그룹 자체 내에서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확실하게 밀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디펜스 부분에서 해외 수주도 내년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트랜스타임 그룹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항공기 부품 연결해가지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가격 전략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연결고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어제 얘기가 되겠네요. 이제 갤럭시 폴드 3 어제 나왔는데 이 퀄컴 스냅드래곤 888 칩이 어제 나온 갤럭시 Z 폴드 3와 그리고 갤럭시 Z 플립 3에 탑재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최근에 좀 메모리 반도체 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그리고 이제 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는 좀 별개긴 합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메모리는 사실 D램, 낸드 딱 두 종류.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퀄컴이 이제 AP잖아요. 네. 휴대폰 이건 이제 비메모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퀄컴의 지금 AP죠. 지금 스냅드래곤이 지금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퀄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와 경쟁사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협력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면 삼성전자도 AP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좀 폴더블 폰을 좀 생산하면서 삼성전자랑 퀄컴이랑 구글이 약간 좀 협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전략적 제휴. 네, 전략적 제휴. 네. 그러니까 휴대폰은 삼성이 만들고, 네. 그 다음에 퀄컴이 AP를 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멀티태스킹 관련돼서 이제 뭐 구글, 뭐 유튜브, 구글 지도 이런 거를 그 폴더블 폰에 탑재를 하면서 약간 세 회사가 좀 어떻게 보면 협력을 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네. G 폴드라든지 G 폴드 3라든지 뭐 G 플립 3 같은 경우는 이런 좀 이 회사의 어떤 협력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좀 멀티태스킹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퀄컴에서 나온 이 AP가 좀 상당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뭐 게임이라든지 뭐 사진 같은 이런 좀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뭐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뭐 사용해 보고 싶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퀄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반도체 이런 LP뿐만 아니라 지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돼서도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이 회사도 좀 앞서 드렸던 것처럼 이제 비오니아라는 이제 회사를 좀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이라고 아시죠? 알죠. 캐나다 마그나 인터내셔널 그 LG전자랑 그렇죠. 그 회사가 지금 그 비오니어를 살려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지금 퀄컴이 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이제 뛰어들다 보니까 마그나보다 훨씬 더 높게 불렀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마그나에서 불렀던 이제 어떻게 보면 계약이 파기됐을 경우에 그 합의금까지도 물어줄 수 있는 금액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같이 부른 것 같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운전자를 좀 지원하는 기술이라는 시장이 지금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 퀄컴 같은 경우는 비오니어를 좀 인수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좀 입지를 좀 탄탄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좀 계산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퀄컴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AP 쪽에서도 지금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자동차용 칩도 지금 10년째 좀 공급을 해왔고 지난해 사실 뭐 반도체 쇼티지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위치를 좀 확고하게 하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좀 그 사업 확장을 하려는 모습들. 그래서 지금 인수 달러 금액은 한 5조 2천억 2,500억 정도 지금 투입하기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퀄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칩과 관련돼서 뭐 스마트폰, 뭐 자동차,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 좀 다양한 어떤 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두 회사는 좀 M&A로서 좀 사업 확장을 하려는 모습 이거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주요 반도체 회사들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씩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 뭐 자율주행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폴더블 쪽으로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 언팩이 8월 11일 날 지금 했죠. 이틀 전에 했고. 그래서 이미 유튜브에는 이런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재료 소멸로 볼 수도 있어요. 뭐 그 전에 좀 많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폴더블 폰에 좀 사활을 걸고 있죠. 그쵸. 이제 삼성전자가. 그래서 휴대폰 관련된 쪽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이제 코리아 서키트라는 종목. 그러니까 이제 PCB 쪽 반도체 PCB도 좀 하고 있지만 예. 지금 주 기판 쪽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3분기부터 분명히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주 기판의 매출이 찍힐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삼성전기, 뭐 대덕전자 같은 회사들은 이제 주 기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이제 안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인터플렉스라든지 이제 뭐 시그네틱스 같은 자회사, 연결 자회사가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PCB 같은 경우는 계속 호황을 좀 이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회사 같은 경우 뭐 폴더블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자체적으로 봐도 좀 매출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좀 이 8월 11일 나오기 전까지는 약간 급등했다 이제 재료 소모를 약간 좀 눌리는 모습이 있는데 예. 저는 이제부터는 이제 정확히 매출이 찍히는 부분을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3분기에서 3분기 매출을 좀 보게 된다면 충분히 뭐 전고점인 18,000원까지 다시 한번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리아 서키트까지 알아봤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FA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